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주말 뉴스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겠습니다. 장마가 끝나자마자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농작물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작물별 관리 요령을 김단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30도를 웃도는 뜨거운 무더위 속 초록빛 사과가 가지마다 매달려 있습니다. 사과가 한창 연그러갈 시기 장마가 끝나자마자 폭염이 시작되면서 농가들은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강한 직사광선에 노출되면 과실 표면이 타는 일소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일소 피해란 과일 표면이 갈색으로 변하거나 심하면 괴사하는 햇빛댐 현상으로 기온이 올라가는 여름철 과수작물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사과도 햇볕이 너무 나면 이제 또 사과가 베요. 베면 빨갛게 이렇게 사과가 터지고 그래요. 그것도 어려워요. 그것도 비 안 오고 그렇게 이제 베고 그러니까 베면은 못 쓰거든.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지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거나 늘어지도록 하고 이미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면 미세살수를 통해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야 합니다. 벼의 경우 8월부터 이삭이 나오는 출수기에 접어듭니다. 고온다습한 날씨에 병해충이 생기기 쉬운 데다 이 시기에 방제를 놓치면 품질 저하 등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미리 방제를 해둬야 합니다. 또 물이 많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마르지 않도록 하고 지속적인 물 흘러대기를 통해 수온과 염도를 떨어뜨려줘야 합니다. 물을 깊게 대고 벼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물 흘러대기가 매우 필요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홍명라방, 벼멸구, 문고병에 대해서 동시 방제를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밭작물은 지피나 풀, 퇴비로 토양을 덮어 수분이 증발되거나 땅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억제해야 합니다. 스프링클러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관수시를 통해서 적정한 수분 공급으로 토양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장마에 빗물에 잠겼던 농작물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뿌리가 물에 잠기면 각종 바이러스와 곰팡이균에 취약해질 수 있으니 제때 방제할 것을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희입니다. 고추 생육에 치명적인 바이러스병이 태안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재배 면적의 절반 가까이로 번질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피해가 심각해 농민들이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보모 기자입니다. 태안에 있는 한 고추밭입니다. 생기를 잃은 고추 표면이 얼룩덜룩합니다. 고추 바이러스병에 걸린 겁니다. 한번 감염되면 수확이 어려워 바로 폐기해야 합니다. 이렇게 버려지거나 상품성이 없는 고추가 이 밭의 60%에 달합니다. 새 잎은 나오는데 고추는 열리지는 않고 뭐 속에 밑에 거는 또 자꾸 병들고 그래도 뭐 고랑에 많이 따버리기도 하고 그러고 하는데 그냥 대책이 없어요. 그냥 많이 죽어가지고 죽고 바이러스 뭐 약 같은 걸 많이 주고 그러고 해서 약값은 또 되게 비싸고 잡히지가 않는 것 같아요. 문제는 고추 바이러스병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는 태안 전체 재배 면적 691헥타르의 15% 정도에서만 발생하고 있지만 조만간 절반 가까이로 확산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바이러스 매개충의 활동이 활발해진 탓입니다. 최근 2, 3년 동안 가뭄이 지속되다 보니까 그 매개체인 총체벌레의 개체수가 많아졌거든요. 고추 초세 자체를 강하게 하면은 전염하는 걸 어느 정도 억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배 관리에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고추는 태안에서 마늘에 이어 밭작물 중 두 번째로 많이 재배하는 작물. 생산량은 도내 전체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밭작물의 재해보험 가입률은 10% 수준으로 크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피해가 반복될 수 있는 만큼 예방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내병성 품종 자체의 고추가 가격이 굉장히 고가예요. 비싸서 농가들이 그걸 선택하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거를 군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미리 토양을 또 방제를 할 수 있는 예방 그 약제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가능하면 바이러스가 발병할 수 있는 그 요인을 차단하는 이거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당장 오래 심은 것들은 방제 효과가 떨어지는 등 뾰족한 대책이 없어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얼마 전 하나토탈 서산 대상공장에서 발생한 유증기 유출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가 발표됐죠. 합동조사단은 안전관리 절차를 지키지 않은 회사 측의 과실과 파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현장 이탈 때문이라고 결론을 냈는데요. 이 조사에 함께했던 시민참여단이 추가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지난 5월 하나토탈 서산 대상공장에서 발생한 유증기 유출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시민참여단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충남도와 서산시 등이 사고 후 약 2달간 진행한 합동조사엔 주민 대표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7명의 시민참여단도 함께했습니다. 시민참여단은 사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에 대한 일부 아쉬움도 드러냈습니다. 환경부가 밝힌 유출 물질의 확산 범위와 실제 주민들이 체감한 범위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환경부에서는 결과 발표에 2.8km까지 라고 발표를 했으나 시민들은 25km 떨어진 음암면 주민들도 냄새가 났었다는 게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범위에 대한 확인은 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하나토탈의 공식 사과문에 대해선 안전한 사업장으로 거듭난다고 했지만 공장 재가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화학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선 노후 설비 교체뿐 아니라 시민들이 안전관리 현황을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기구 등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고에 대한 미연의 방지책이라든가 방법들을 미리 알았으면 좋을 건데 그러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감시단, 그다음에 본인들이 주장하는 민간 참여 단체를 보장한다고 했는데 그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실제로 좀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토탈 측이 마을별로 일부 주민들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환경 피해를 금전 보상으로 무마하려는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보상은 주민 건강검진이나 정주환경 개선, 사회공헌 활동 등의 방식이 적절하다는 주장입니다. 기업이 분명하게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그것을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절차와 과정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사고조사가 완료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기업이 성급하게 주민과 합의를 진행한 것은 이것은 사실 사고조사 결과로 미치는 파장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사실은 무마책이 아니었냐. 시민참여단은 오는 14일 시청에서 토론회를 열고 지역사회와 함께 이번 사고를 다시 한번 돌아보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화학사업장 노후 설비 교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캠페인과 서명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태안 바다에서 중학생 3명이 물놀이를 하다 1명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경찰은 갯벌에서 움푹 들어간 갯골에 빠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휴가철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119 구급대원이 쓰러진 남성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다급한 손길로 수차례 가슴을 압박해보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태안군 고남면 5점 방파제 앞바다에서 친구 2명과 함께 물놀이를 하던 16살 이모군이 바다에 빠진 건 지난 30일 오후 1시 10분경. 인천에 사는 이군은 하루 전 동네 친구와 함께 태안에 거주하는 친구 집에 놀러왔다 참변을 당했습니다. 친구들은 물 깊이가 무릎 정도 되는 곳에서 놀던 중 이군이 갑자기 깊은 곳에 빠져 허우적거렸다고 해경에 진술했습니다. 친구 중 1명이 수영해 구조하려 했지만 실패했고 이후 주변에 있던 구명환도 던졌지만 이군이 잡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근 주민도 구조에 나섰지만 끝내 이군은 물속에 가라앉았고 현장에 출동한 해경이 구조했을 땐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군과 함께 물에 빠졌던 친구 1명은 주민 덕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둔봉에서 이게 이미 고개를 숙여 있더라고. 그러고서 이 등하고 이 머리만 보이는 거야. 고개 숙여갖고. 그니 뭐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 내가. 그러더니 금방 한 2분 되니까 그냥 깔아앉아 버리더라고. 해경은 밀물대 갯벌에서도 수심이 갑자기 깊어지는 갯골에 빠진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바다에 들어갈 때는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갯벌이라든지 연안 해역에서 물놀이를 하실 경우에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 구명조끼 착용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구명조끼 착용에 대한 인식률이 좀 떨어진 편이고 저희 청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성인 90% 이상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데서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서 태안에서 카약을 운전하던 낚시객이 탈진하는 등 여름 피서철 각종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던 당진 도비도 휴양단지가 2014년 폐쇄된 이후 5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개발이 시급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 의원 발언대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진시의회 임종욱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도비도 농어촌 휴양단지에 나와 있습니다. 도비도는 원래 바위로 된 섬이었는데 1995년 대호방조제 축제로 간척지가 조성되면서 내륙과 연결되었고 1998년에는 휴양단지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농어촌 공사에서 휴양단지를 운영해오다 적자 등 경란을 이유로 2014년 안반 해수탕과 숙박동 등을 폐쇄하였고 농어촌 휴양단지 민자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렇다 할 사업자가 나타나고 있지 않아 개발 계획은 몇 년째 포류하고 있습니다. 5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는 도비도 개발에 대하여 지역 주민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지금부터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비도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건의 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도비도 본행장을 맡고 있는 김원각입니다. 도비도는 2014년 해수통과 숙박동이 폐쇄된 이후 도비도 상권은 급격히 쇠락하여 현재는 이처럼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 주민과 상인들은 힘들게 생활해 오며 도비도가 다시 찾고 싶은 멋진 곳, 정말로 번화기를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다리고 살고 있습니다. 농어촌 공사나 당진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정말 도비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한 분을 더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비도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건의 사항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난지도 최장량 이장입니다. 지금 몰락한 도비도 상권을 부활시키고 획기적인 개발 어떤 계획을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농어촌 공사의 계속적인 실패적인 공모 사업보다는 당진시에 조속히 매각을 하셔서 당진시가 주도적으로 현 형편에 맞게 개발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염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도비도 개발 사업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당진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관련 부서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비도 개발 사업에 대하여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당진시 문화관광과장 이일순입니다. 도비도는 우리 당진시의 중요한 관광 자원 중에도 난지도와 외목마을을 연계하는 매우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저희도 주민 여러분들이 오랜 기간 동안 이곳 도비도 농어촌 휴양단지가 침체돼서 매우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이곳 일부 단지를 시에서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본 내용은 농어촌 공사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곳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농어촌 어촌뉴딜 300 사업의 일환으로 선착장 확장 공사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에서는 이 도비도 활성화 문제는 인근의 난지도와 그리고 인근의 외목마을 장구항 어항과 함께 개발이 될 때 도비도가 옛날의 명성대로 활성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계획을 갖고 앞으로 시에서도 도비도가 주민들이 걱정하는 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진 구경 중 하나인 도비도 휴양단지는 한때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당진시의 대표적 명소였습니다. 하지만 휴양단지 폐쇄 이후 지역 상권은 초토화되었고 주민들은 하루하루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반면 인근 서산 생길포항의 경우 편의시설 등 계속된 투자로 관광객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진시에도 도비도 개발의 주체를 하루빨리 선정하여 많은 관광객이 머무르는 대표 관광지로 변모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당진시의회 임정욱 의원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충남지방경찰청 문수진 순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부여의 한 거리 모습을 비추고 있는 블랙박스 화면인데요. 차량 한 대가 도로에 진입합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 조수석 사이드미러로 서 있던 사람을 충격 후 지나갑니다.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접힐 정도의 충격이 있었지만 멈추지 않고 그대로 도로를 빠져나가는데요. 사이드미러에 무언가 충격되는 느낌을 받았다면 하차하여 사고 피해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대로 현장을 이탈해버릴 경우 미필적으로라도 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 도주한 것으로 간주되어 도주운전죄가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 4월 부여의 한 도로, 선행 차량이 속도를 줄이면서 브레이크를 밟자 후행 블랙박스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를 시도합니다. 그 순간 좌회전하려던 선행 차량과 그대로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나는데요.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는 것도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를 하는 것도 모두 해서는 안 될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한 교통법규 준수,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시죠. 지난 4월 세종의 한 도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피하려던 2차로 검은색 승용차가 휘청거립니다. 결국 3차로의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로 우측 가드레일과 주차된 차량을 충격 후 겨우 멈춰서는데요. 진로 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인 차량들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또한 후행 차량의 경우에도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거리 유지, 적정 속도 운행 등 안전운전하시길 꼭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문수진 순경이었습니다. 서해선 복선전철 환승 논란과 관련해 충남 15개 시군이 공동으로 직결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시장 군수들은 지난달 25일 충남도 지방정부회의에서 서해선과 신안산선 직결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홍성에서 서울까지 가는 진입시간을 단축하고 고령자의 철도 이용 편익을 높이기 위해 서해선과 신안산선 간 환승 계획을 철회하고 직접 연결로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윤창호법 시행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충남 지역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6월 25일부터 한 달간 적발된 음주운전은 43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4%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면허 취소가 329건, 면허 정지는 110건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지난해에는 한 명도 없었지만 올해는 한 명 발생했습니다. 충남방송이 페이스북에 이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충남방송을 검색하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우리 지역의 이슈와 다양한 생활 정보들을 모바일로 빠르고 간편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